이번에는 파일과 디렉토리 목록을 확인하는 그 LS에 대한 설명입니다. 굳이 LS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ls라는 명령으로 루트 디렉토리의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 각각의 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숫자, 여기 나오는 이 숫자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된 결과가 어떤 기준으로 출력이 되었는가, 어떤 기준으로 출력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아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자, 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자, 여기 숫자는 어, 이 디렉토리, 여기서 말하자면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몇 개의 서버 디렉토리가 있는가, 요거를 표시하는 것이고, 자, 예를 든다면 etc, 이 etc라는 디렉토리에는 현재 61개의 서버 디렉토리가 추가로 더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홈 디렉토리에는 7개의 서버 디렉토리가 추가로 더 있다라는 것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 결과는 이 파일명, 즉 디렉토리명, 이 파일명, 디렉토리명, 이 파일과 디렉토리명의 어, 그 오름차순, 알파베틱 오름차순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B, D, E, H, L, M, O, P, R. 자, 이와 같이 알파벳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리스팅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LS에 기본 옵션이 적용된 것들입니다. 자, 만약에 방금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를 알고 계셨다면 굉장히 다행한 일이지만, 자,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다면, 자, 이번 기회에 LS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LS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S란 명령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L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와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포맷으로 출력이 쭉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이 디렉토리,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나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파일과 디렉토리의 퍼미션에 대한 그런 결과를 출력한 것이고요. 자, 맨 앞에 나오는 이것은 이것이 파일인가 디렉토리인가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어떤 특수한 파일들인가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서 D라는 것은 이것이 현재 이 bin이라는 것이 현재 디렉토리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만약에 파일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대시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이 퍼미션 세 자리는 이 사용자의 즉 소유자가 루트입니다. 이 루트라는 소유자의 퍼미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 그룹, 자, 루트라는 그룹이죠. 자, 이 그룹에 소속된 사용자들이 사용할 퍼미션. 그리고 이 부분은 소유자도 아니고 소유 그룹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반 사용자들의 퍼미션. 자, 다른 일반 사용자들에게 적용될 퍼미션들을 각각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렉토리 내에 들어있는 서버 디렉토리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 루트라는 것은 이 디렉토리, 즉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루트라는 것은 파일 또는 디렉토리의 소유 그룹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이 숫자로 된 것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디렉토리의 용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디렉토리가 생성된 날짜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이름, 즉 영문자로 된 이 이름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LS의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기본적인 그 사용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꼭 기억에 두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LS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위해서 디렉토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그라는 디렉토리가 이 시스템에 로고 파일들이 저장되는 위치다라고 이렇게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LS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파일명의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쭉 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LS의 가장 기본적인 옵션으로 이 L이라는 옵션에다가 A라는 옵션을 추가로 이렇게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L이라는 옵션에다가 이렇게 A라는 옵션을 추가로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 보니까 달라진 점은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까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A라는 옵션은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들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출력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어, 앞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파일이 이렇게 리스팅이 될 때, LS의 결과로 리스팅이 될 때 알파벳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리스팅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거꾸로 오름차 순이 아니라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LS의 결과를 내림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R이라는 옵션을 추가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R이라는 옵션을 이렇게 추가로 사용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파일 리스팅이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W 먼저 나오고 V 나오고 S 그 다음에 R, P 이렇게 해서 쭉 A까지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옵션은 LS의 대문자 R이라는 옵션입니다. 이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은 이 소문자 R하고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이 소문자 R은 이렇게 정렬에 관련된 거였죠. 즉, 오름차순이 아니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뭔가를 정렬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 자, 이 대문자 R이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 리눅스에서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은 대부분 리커시브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LS에서 이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현재 디렉토리 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 즉 이와 같은 디렉토리들, 그다음에 이와 같은 디렉토리들 내에 들어있는 서버 디렉토리들까지 전부 함께 출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을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디렉토리, 즉 서버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서버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서버 디렉토리의 내용을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파워풀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루트 디렉토리의 그 내용을 확인을 하는데 LS로 확인을 하는데 이 대문자 R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쭉 됩니다. 왜냐하면 루트 디렉토리부터 해서 그 디렉토리 내에 들어가 있는 즉 루트 디렉토리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서버 디렉토리들의 내용들까지 전부 함께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쭉 되고 있죠. 자, 이것을 멈추려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참고로 만약에 한 페이지씩 확인해 보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것을 멈추려면 Q나 또는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 R, 즉 리커시브한 옵션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LS의 옵션으로는 자, 이 대문자 S라는 옵션, 자, 이 대문자 S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바 로그 위치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실행해 보았습니다. 뭔가 틀린 점이 보이시죠? 기존의 결과하고는 조금과 다른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문자 S라는 옵션은 용량별로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즉 용량이 큰 것 순으로 용량이 큰 것 순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용량의 내림차 순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용량이 가장 큰 게 맨 첫 번째로 이렇게 출력이 쭉 됩니다. 즉 어떤 디렉토리, 어떤 파일이 가장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신다면 이 대문자 S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LS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옵션을 L 옵션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가 이 파일의 또는 디렉토리의 용량이라고 그랬죠.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이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용량은 어떤 단위이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여기 출력된 이것은 즉 바이트 단위입니다. 즉 ACPID라는 이 파일의 사이즈는 2337 바이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LS라는 옵션에서는 H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나중 배우겠지만 우리 DF나 DU 같은 명령어에도 이 H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H라는 옵션은 휴먼 리더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읽기 쉬운 또는 보기 쉬운 용량 단위로 붙여서 표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즉 LS라는 옵션에도 H라는 것이 있고 이 H라는 옵션은 당연히 용량을 현재 이와 같은 용량을 어, 단위를 붙여서 표시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출력을 했죠. 자, H라는 옵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해보시면 자, K는 킬로바이트로 표시가 된 것이죠. K는 킬로바이트로 표시가 된 것이고 여기 보시면 용량이 좀 더 큰 것들은 메가바이트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라스트로그라는 이 로그 파일은 19메가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기가급의 용량을 가진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K가 아니라 M 또는 K가 아니라 G, 즉 기가를 표시하는 G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즉 H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LS의 결과를 이와 같이 용량 단위를 붙여서 우리가 읽기 쉽고 보기 쉬운 용량 단위를 붙여서 표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여기에다가 S라는 옵션을 함께 사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H 옵션에서 좀 전에 배우셨던 이 대문자 S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자, 용량이 가장 큰 것부터 S가 용량이 가장 큰 것부터 표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용량 단위를 붙여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용량이 가장 큰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센스가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여기에다가 특정한 옵션을 더하신다면 전체 시스템에서 용량이 가장 큰 파일과 디렉토리를 차례대로 나열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루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LS에서 S, H, 그 다음에 자, 각 디렉토리들의 서버 디렉토리들까지 모두 출력을 해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아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현재 디렉토리 내용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 디렉토리의 내용을 각각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용량 단위별로 각각의 서버 디렉토리들 이와 같이 용량 단위별로 붙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로그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방금 배운 H라는 옵션, 그 다음에 S라는 옵션, 대문자 S라는 옵션, 그리고 대문자 R이라는 옵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옵션으로는 이 LS 다음 옵션으로는 이 C라는 옵션입니다. 이 C라는 옵션은 최근 변경 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출력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다음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일이 최근에 언제 바뀌었는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 보안 감사를 할 때, 시스템에서 특정 파일이 언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 파일들의 변경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바로 C라는 옵션입니다. 자, 보안 감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옵션으로는 이 LS에서 이 I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I라는 옵션은 이 출력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 숫자, 자, 이것이 뭐냐면
이 파일의 아이노드 번호를 이렇게 출력해 준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i라는 옵션을 ls에서 사용을 하시면 각각의 파일들을 아이노드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가질 수는 없지만 만약에 파일 시스템 관련된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아이노드 번호이기 때문에 참고로 아이노드 번호를 L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명령 옵션들을 몇 가지 종합을 해서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A라는 옵션 아시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까지 나열해 달라는 것이고 L은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이렇게 표시를 해 달라는 것이고 R 그러니까 서버 디렉토리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함께 출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 S 용량별로 기준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 달라는 것이고 H 용량 단위를 붙여서 출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안 감사를 할 때 이와 같은 ALRSH라는 옵션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출력할 대상을 오른쪽에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루트를 지정을 하면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을 쭉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출력 결과가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한 페이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 그다음에 alrsh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출력해서 이 리다이렉트 명령입니다. 리다이렉트 명령은 왼쪽에 이 명령 결과를 오른쪽에 파일로 출력을 해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test.txt라는 이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 결과가 test.txt라는 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는데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 test.txt라는 이 파일을 우리가 VI로 열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페이지로 모두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또는 그 모아라는 명령으로 한 페이지씩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씩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파일로 저장을 해서 특정 결과를 파일로 출력을 해서 그 결과를 이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그런 예를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VI로 test.txt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이 많아서 출력도가 좀 늦긴 하는데요. 자, 현재 이 결과가 방금 실행시킨 LS의 결과를 이렇게 저장한 test.txt 파일을 VI로 열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test.txt 파일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LS의 결과를 화면으로 보고 출력한 것이 아니라 특정 파일인 test.txt라는 파일로 출력을 해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이와 같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VI에서 test.txt 파일을 VI로 열어가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그런 예를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LS에 대한 그런 파일 리스팅을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예들을 쭉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LS가 간단하게 그냥 사용을 하면은 크게 우리가 공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LS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만 서버 관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LS를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LS에 대한 그 명령어를 쭉 공부를 하셨는데 몰랐던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셨던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몰랐던 부분은 새롭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